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강력한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해맞이 장소를 포함해서 전국의 관광 명소도 당분간 폐쇄가 되는데요. 정부는 상황을 지켜본 뒤에 주말쯤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엔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해돋이 해넘이 관광명소를 폐쇄합니다. 따라서 강릉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새해 소망을 비는 예년의 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수도권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데 이어 그 외 지역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또 여행 등을 통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조트와 호텔, 민박 등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절반 이내로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50% 이상 예약을 받았다면 조정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객실 정원이 넘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면 예약이 가능했지만 당분간은 정원을 넘기는 숙박도 제한됩니다.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종교시설의 미사, 예배,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 대책과는 별개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주말쯤 거리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이 같은 정부 방역 대책이 나오자 동해안 숙박업소 등에서는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강원도 현지에서는 영업 중단은 지나치다며 재구해달라고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자입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스키장. 설원을 내달리는 스키어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예년 이맘때에 비해 방문객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방문객이 적다 보니 전체 슬로프 10군데 가운데 7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십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서 있던 이 스키장의 리프트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모든 스키장이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겨울철 임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스키장 부설 리조트에는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키장 경영협회는 영업 중단은 지나치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다시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이런 스키장 영업 중단 대책을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 스키장뿐만 아니라 스키장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도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동해안의 숙박업소들도 타격이 심합니다. 동해안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은 최근까지 예약 문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역 대책이 나오자마자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기네가 진짜 방역을 못한 건 생각 못하고 이렇게 계속 소상공만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원 지역은 방역을 위해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하는 만큼 정부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 오늘부터 금지된다는 소식에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느 것은 그렇지 않은지 헷갈리고 또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방역 당국이 추가로 세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민정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서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종류의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권고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 5명 이상의 가족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포함 전국 어디든 5인 이상 가족은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식당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모일 수 없으니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예컨대 부산에서 서울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고요. 비수도권 주민 역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선 4명이 주로 한 팀이 돼 이용하는 골프장의 경우 3명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보조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취지는 단순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적 모임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따질 게 아니라 모임을 취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은 오늘 0시부터, 나머지 지역은 내일 0시부터 시행돼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영국에서 또다시 하루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해 들어 3차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691명으로 약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211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처럼 감염 속도가 빨라지는 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19일 런던과 주변 남동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And then all those viruses that have reached a certain endpoints in their mutation pathway can then mutate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in different people. 변이 바이러스가 자국으로 들어올까 봐 영국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한 국가는 전 세계 50여 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는 어른만큼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 조치를 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전면 봉쇄 수준인 4단계 조치는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만 내려져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건 아니라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가량의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음에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또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도 내놨습니다. 워싱턴 금철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은 사실상 대국민 호소와도 같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the truth, and here's the simple truth. Our darkest days in the battle against COVID are ahead of us, not behind us. So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만큼 대처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모임과 행사 자제를 우회적으로 호소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가량의 경기 부양책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회가 할 일을 하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추가 경기 부양안이 2조 달러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된 액수가 경기 회복에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이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모든 사람이 접종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And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who has the opportunity to get vaccinated so that we could have a veil of protection over this country that would end this pandemic.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기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상황이 급격히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백신 보급과 별도로 추가적인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373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재인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1,060명, 해외 유입 사례는 32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73명, 경기 299명, 인천 46명 등입니다. 이외에도 충북 58명, 광주 35명, 대전 34명이 발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84명입니다. 사망자는 17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739명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병상 확보가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라면서 정부는 1만 병상 확충을 목표로 정하고 현재까지 8천여 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족했던 중환자 병상은 여러 민간 병원의 협조로 조만간 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병상은 보고서상의 통계나 숫자보다 현장에서 확진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사회적 실천력을 최대한 확보해 방역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국민께 불편과 고통을 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면서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이 오늘 오후 2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립니다. 앞서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등 모두 15가지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정 교수 측은 표적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혐의는 모두 15개, 크게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로 분류됩니다.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특히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수는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권한이 없는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위법하게 제출받았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앞서 열린 관련자들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 교수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 사이 거래를 투자가 아닌 대여로 받고 금융위의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정 교수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어제 전해철 행정안전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오늘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변 후보자의 구의역 김군 관련 막말 논란과 SH 사장 시절 지인 특혜 채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변 후보자 자진 사퇴를 압박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 의지 등 정책 검증에 집중할 계획이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전일 1% 넘게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04포인트 상승한 2739.72에 코스닥은 1.64포인트 내린 927.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경기부양책 합의에도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 등의 영향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배당 확대 기대감에 삼성물산을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NC소프트는 신작 기대감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주에 대한 식약처의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명령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09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미국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고 병원은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입니다. 최근 사흘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주 전체에 남아있는 중환자실이 없습니다. 샌 버나디노의 한 병원은 텐트를 설치해 코로나19 환자 병상으로 이용합니다. 응급실 책임 의사는 중환자 가운데 생존 가능성이 높은 환자부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If things don't change, we're going to probably be rationing care, and that's something that's very concerning. 주 당국은 시신 운반용 주머니 5,000개와 함께 임시 시신 안치소용으로 냉동 트럭 60대를 새로이 준비했습니다. We're getting crushed. I'm not going to sugarcoat this. We are getting crushed. 응급실도 만원이라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를 구급차에서 내리기까지 몇 시간이 걸립니다. 백신이 한 줄기 빛이지만 아직도 그 빛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소형 전동버스가 도로 1.4km 거리를 왕복합니다. 먼저 자율주행 모드입니다.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지만 아무런 조작도 하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가 19km로 설정돼 있어 천천히 달립니다. 중간에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버스가 멈춥니다. 잠시 뒤 운전자가 내리면서 원격 운전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越せばいいのか後ろ待ってりゃいいのかっていう状態があるんですね。そういう時にその自動運転側ではどうしてもそのアラートを出すわけですね。これはちょっと判断できないと。でその時に一回止まらないでですね。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 운전 컨트롤 센터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핸들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합니다. 벤처기업이 개발한 통신 기술로 카메라 영상이 모니터에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0.2초로 줄였습니다. 이러한 실험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자율주행에서 원격 운전으로 전환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입니다. 원신바오 씨는 상하이의 한 외국인 가정에서 18년째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하이 개방대학에 가사도우미 학과가 신설됐다는 소식을 듣고 입학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2년제 전문대에서 가사도우미 학과를 졸업한 뒤 이번에 3년제 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겁니다. 가사도우미 학과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외에 관리자들도 다수 지원했습니다. 国内这么多专家老师一起做一些行业的一些探索吧，一些探讨，一些创新的一些思考。 현재 가사도우미 수는 상하이에만 50만 명, 시장 규모도 300억 위안, 우리 돈 5조 원이 넘습니다. 업계는 중국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고급 가사도우미가 앞으로 20만 명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한 악기 제작소. 악기 장인들이 터키, 이집트 등 아랍권의 민속 현악기인 우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목이 짧고 배 모양의 울림통을 가진 기타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은은하고 섬세한 소리를 내는 현악기인 우두는 코로나19 이후 인기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편안하게 들리는 우두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لانه مفيش بنات كتير بتلعب عود قليل جدا الموضوع كله ولاد فانا الحته دي ضايقتني.
게다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참에 온라인 또는 개인 지도 등을 통해 우드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بتوع العواد اشتغلوا احسن شغل جت فايده الناس طبعا فعلا كانت قاعده في البيوت وكانت زهقانه فبقى ابتدى الكل يتصل اونلاين ويطلبوا عواد وهو قاعد. 코로나로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변했지만 전통악기 우드의 재발견은 나쁘지 않은 소득이라고 이집트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불복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신문이 어제 진행이 됐는데요. 법원은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일 한 차례 더 신문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신문이 어제 오후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2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의 반기를 든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징계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윤 총장에게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일 한 차례 더 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금지 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내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물론 영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KBS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가 보내온 답변은 원론적이고 간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먼저 글로벌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권단체와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 국무부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 성명이 잇따른 데 이어 영국 의회의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법안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대북정보 유입 지속 원칙을 명기한 것이 주목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미 정부가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는 물론 인권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국에서 전단 살포 금지 부분은 인권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안으로 이 법안이 적병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 하원산하 인권위원회는 다음 달 이 법에 대한 하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이 오늘 응시생들에게 통지됩니다. 장기간의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력 격차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생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 이 같은 원격 수업을 준비하려면 몇 배는 노력이 더 듭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나 더 예시를 많이 들어서 학생 간 학습 능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도 제기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방법이 바뀌어도 알아서 잘 하는 편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결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 수능에서 이런 학력 격차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어제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대비 특이점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능의 경우 육모, 구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위권이 줄어드는 그런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영역의 경우 최상위권인 1등급 학생 비율이 12.66%까지 올랐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등급은 지난해와 비슷했고 3등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탓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상위권과 중위권 간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괜찮은 성적대 학생들은 점수를 상승으로 유지를 했는데 중간층 학생들은 오히려 공백 현상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초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국어 영역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나타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4점으로 지난 2005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는 오늘 일선 학교에서 응시생들에게 배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틀째 잿빛 하늘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틈을 타 미세먼지가 기승인데요.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국내외 미세먼지가 뒤엉켜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일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약하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대부분 비로 올 가능성이 높지만 강원 영서 지역에는 2cm 안팎의 눈이 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도 해안을 따라 건조 경보와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한 데다 오늘 밤부터 이들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안팎의 태풍급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산불이 나기 쉬운 조건입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막다가 차차 흐려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 부산이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